네, 안녕하십니까. 포포투의 한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뉴캐슬과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프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뉴캐슬의 영입 리스트까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뉴캐슬과 토트넘은 4월 23일 오후 10시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요. 지금 두 팀의 순위가 매우 빽빽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의 최근 성적입니다. 공식전 6경기에서 2승 3무 1패를 거두고 있는데요. 본머스전 패배 이전까지는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좀 불안하지만 나름 괜찮은 성적을 이어왔지만 지난 본머스전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무패 행진이 끊어졌습니다.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역전패를 기록했는데요. 꾸준히 지적받던 공격에서의 마무리 부족과 수비 불안 문제가 터지면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수비 불안 문제의 원흉은 이제 다빈손 산체스로 지적을 받았는데요. 산체스는 이 경기에서 선발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35분 부상당한 랑글레를 대신해서 투입이 됐는데요. 두 번의 실점 장면에서 모두 빌미를 제공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페드로 포로가 드리블 돌파를 실패하면서 실점으로 이어졌는데 그 전에 산체스가 포로에게 무리한 패스를 제공을 하면서 이제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버니어에게 쉽게 돌파를 허용하면서 또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했는데요. 결국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산체스를 투입한 지 23분 만에 단주마와 교체시켰습니다. 산체스는 교체 투입할 때도 관중들의 야유를 받았는데 교체 아웃을 당할 때도 관중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또한 경기 종료 후에는 SNS를 비활성화하면서 뭔가 심적인 변화, 자신의 플레이에 자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텔리니 감독 대행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물론 산체스뿐만이 아니라 선수들 전체의 태도를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다른 게임을 했다. 골을 넣기 전까지. 그리고 두 번째 골을 내준 후에만 좋은 경기를 했다. 그 중간에 보였던 경기력은 나오면 안 됐었다. 오히려 골을 넣고 나서 경기력은 더 떨어졌다. 또 추락했다.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강해질 필요가 있고 상대 진영에서 점유율을 쥘 필요가 있다고 여러 번 말했다. 오직 1대2로 지고 있었을 때만 그랬다. 스텔리니 감독 대행의 말을 보면은 경기에서 이기고 있었을 때는 뭔가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 없었고 지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쫓기는 상황이 될 때에만 뭔가 선수들이 좀 더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 불만을 표출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이전에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토트넘은 좀 우위를 점할 때 경기의 스코어에서 앞서고 있을 때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좀 여러 번 동점골을 허용을 하고 추격골을 허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자주 비쳤는데요. 스텔리니 감독 대행 역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선수들에게 좀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뉴캐슬의 최근 성적입니다. 뉴캐슬은 이번 시즌 엄청난 돌풍을 이끌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시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난 아스톤 빌라전에서 무기력해 패하기 전까지는 리그 5연승 13득점 4실점으로 상승세에 있었지만 빌라전에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환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죠. 빌라전에서는 전체적으로 전술적인 패배보다는 실수와 개인 기량에서 밀린 모습을 보이면서 원정에서 무기력한 패배를 했습니다. 뉴캐슬과 토트넘의 상대 전적입니다. 토트넘과 뉴캐슬은 일부 리그에서 좀 오랫동안 위치를 했던 만큼 좀 통산 전적이 굉장히 많이 맞붙었었는데요. 토트넘이 24승 8무 23패로 근소 우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성적 맞대결 또한 토트넘이 조금 우위에 있는데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뉴캐슬이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좀 실망스러운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반 30분까지는 토트넘이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 31분 요리스의 실책으로 칼럼 윌슨에게 선제 실점을 내준 이후에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날 토트넘의 전체 슈팅은 17회였는데요. 이 중 12번이 선제 실점 이전, 그러니까 전반 30분에 나온 것을 보면은 약간 마무리 부족이 조금 아쉬웠고 이 부분, 이 12번의 슈팅 중에서 한두 골만 터졌어도 토트넘이 조금 좀 쉽게 경기를 풀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경기는 앞서 언급한 대로 4위 싸움의 분수령이 될 텐데요. 이 경기에서 이긴 팀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그러니까 4위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뉴캐슬이 조금 더 우위에 있죠.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토트넘에 3점 앞서 있고 득실차도 무려 12점이나 앞서 있습니다. 고로
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현실적으로 뉴캐슬의 4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잔여 일정도 토트넘에 비해 수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은 뉴캐슬을 비롯해서 맨유, 리버풀, 아스톤 빌라 이렇게 조금 상위권을 노리는 팀들과의 맞대결이 남아있는데요. 뉴캐슬은 뭐 토트넘을 제외하면은 아스널, 첼시, 첼시는 근데 이번 시즌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 비해서는 좀 그나마 좀 수월한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뉴캐슬은 이번 시즌의 최종 목표는 결국 UCL 진출인데요. 사우디 자본이 인수됨에 따라서 좀 단계적인 포부를 설정한 뉴캐슬은 맨시티, 첼시의 발자취를 따라하고자 하며 좀 급등, 한 번에 우승을 노리는 전력보다는 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하고 그러면서 선수들을 차근차근 영입을 하면서 좀 단계별로 좀 발전을 하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시즌 뉴캐슬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한다면은 좀 초석을 다질 수 있다.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뉴캐슬이 UCL에 간다면은 폭풍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의 보도인데요. 뉴캐슬은 초기에 2천만 파운드의 적은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에디 하우 감독하에 훌륭한 시즌을 통해 구단주들이 여름 영입 전략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우 감독 체제에서 뉴캐슬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단주 입장에서는 돈을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적 시장에 임할 계획이다. 그런 의미의 보도입니다. 스포르팅 디렉터 댄 애쉬워스와 하우는 지난 18개월 동안 그들이 이룬 빠른 진전 때문에 제한된 예산을 고수하기보다는 대담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똑같은 입장이죠. 클럽 안팎의 소식통들은 뉴캐슬이 FFP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유럽 축구와 향후 선수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출을 앞당길 분명한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한다면 뉴캐슬 입장에서는 선수 판매, 매각에 대한 부분, 유니폼 판매도 마찬가지겠고 수입원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때문에 FFP 규칙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제한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클럽은 여름에 1군 자리에 즉시 도전할 수 있는 4명의 엘리트 플레이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확한 예산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선수들은 개인마다 평가되고 입찰될 것이다. 한마디로 뉴캐슬은 일단 최소 4명의 즉시 전력감 영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몸값이 트랜스퍼 마케트나 일반 다른 축구 통계 매체에서 측정된 몸값보다는 이들의 개인적인 상황, 구단의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몸값을 책정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해외 선수들과 검증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을 동등하게 혼합하는 것이다. 지난 여름 뉴캐슬은 릴의 스벤 보트만과 레알 소시에다드의 알렉산더 이삭, 벌리의 닉 포프와 아스톤 빌라의 메타겟을 영입했다. 지난 여름에 뉴캐슬 스벤 보트만은 이제 프랑스에서 왔고 이삭은 스페인에서 왔지만 지금 또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포프랑 타깃은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자원이기 때문에 적응 문제가 없었고 바로 뉴캐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뉴캐슬은 다음 시즌 유럽 축구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현재 4위이며 일요일 5위 토트넘과 경기를 한다. 지난해 이맘때 강등권 싸움을 벌이고 있던 뉴캐슬에 하우가 기적을 선사한다면 뉴캐슬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클럽이 될 것이다. 언급한 대로 이전에 말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선수 명단을 또 언급을 했는데요. UCL이 아니더라도 뉴캐슬은 제임스 메디슨, 모이세스 카이세도, 코너 갤러거, 이반 토니, 미토마 카오르, 칼빈 필립스, 제로드 보웬, 데클란 라이스, 스콘 맥토미니, 하비 반스, 키어런 티어니 등의 선수들이 논의되면서 영입 추진에 야심을 가질 예정이다. 지금 언급된 선수들은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선수들이죠. 또한 이전에 얘기한 대로 좀 해외 선수들에도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의 마르쿠스 튀랑, 셀타비고의 가브리 베이가, 바이어 레버쿠젠의 무사 디아비, 나폴리의 빅터 오시멘과 흐비차 크바라체엘리아 등도 후보에 있다. 튀랑과 베이가, 디아비 모두 이제 자국 리그에서 어느 정도 좀 특출난 활약을 하고 있고 좀 흥미로운 점은 오시멘이랑 크바라체일리아까지 후보에 있다는 것인데요. 나폴리가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이 굉장히 좀 가까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뉴캐슬 입장에서는 좀 나폴리에 비해 어느 정도 메리트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엄청난 자금력으로 오시멘과 크바라체일리아를 노리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클럽이 아직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소식통들은 지난주 웨스트햄에서 라이스를 영입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 뉴캐슬의 선수단은 12개월 전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유럽 축구 복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수단의 수준을 높이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네, 계속해서 뉴캐슬의 이 영입 야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닉슨 수석 스카우터는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 중앙 수비수, 왼쪽 수비수 2명의 미드필더, 1명의 공격수를 후보에 넣도록 요청받았다. 구체적인 영입 포지션까지 어느 정도 뉴캐슬이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우는 항상 이적 계획을 적극적으로 내비치지 않았지만 애쉬워스, 그러니까 스포르팅 디렉터는 클럽이 FFP 규칙에 의해 제한된다고 지적을 했다. 하지만 새로운 스폰서와 UCL 진출 전망은 그들이 더 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FFP 규칙에 의해 쓸 수 있는 돈이 조금 제한적이라고 이전에는 지적을 했지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하고 보다 스폰서나 유니폼 판매나 소유분이 증가를 한다면은 그 규칙에 제한된 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뉴캐슬이 쓸 수 있는 돈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UEL 자리만 확보한다고 해도 더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하우는 지난주 라이스의 이적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어조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하면서 하우가 직접적으로 발언한 내용을 발췌를 했는데요. 하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수단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년 어떤 대회에서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지난 여름 우리의 전략은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 맞는 우수한 선수를 찾는 것이었다. 우리의 전략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엘리트 선수들을 원한다. 굉장히 흥미로운 인터뷰인데요. 일단 어떤 대회에서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 이 부분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우 역시 UCL 진출, 적어도 유럽 대항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이 부분에서 보고 있는데요. UCL에 진출을 한다면은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유럽 대항전에 걸맞는 그런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엘리트 선수들이 영입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 맞는 우수한 선수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텔레그래프는 좀 구체적인 선수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뉴캐슬의 영입 리스트를 작성을 했는데요. 언급된 선수 중에서 거의 절반이나 해당이 되는 6명의 자원들이 모두 측면 자원이라는 점을 좀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미토마, 보엔, 반스, 튀랑, 디아비, 크바라치엘리아 모두 측면 자원이고 측면은 아니지만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오시멘과 아이반 토니 등도 모두 공격 자원이라는 점에서 뉴캐슬의 최우선 타깃이 공격 퀄리티를 보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왜 뉴캐슬이 측면 자원에 이토록 많이 연결이 되는가? 이번 시즌 이들의 활약을 보면 조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 뉴캐슬은 전문 윙어가 총 5명인데요. 이 중에서 미구엘 알미론을 제외하면은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레이저와 제이콥 머피는 주전으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자원이며 생막시맹은 잦은 부상으로 현재까지도 좀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난 시즌에 비해 임팩트가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이적설이 연루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미래를 그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에 앞서 좀 에버턴에서 야심차게 영입을 했죠. 앤서니 고든인데 4,560만 유로를 기록을 하면서 구단 역대 최다 이적료 2위를 기록을 했지만 현재 활약은 매우 저조합니다. 리그 24경기에서 3골만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지난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선발로 출전했지만 굉장히 아쉬운 활약을 보이고 있죠. 이렇듯 현재 뉴캐슬의 윙어 자원들은 부상과 부진 등이 겹치면서 다소 아쉬운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제 한국 선수들과도 연결을 할 수 있겠는데요. 텔레그래프가 언급한 영입 리스트에는 있지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 역시 뉴캐슬이 좀 잠재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자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한준TV에서도 손흥민의 뉴캐슬 이적설을 조금 다루기도 했었고 좀 구체적인 이적설이 나온 적은 없었지만 뉴캐슬 출신의 미드필더인 노비 솔라노가 손흥민과 케인의 영입을 열망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죠. 영국 매체 덧선에 따르면 솔라노는 나는 두 선수 모두 원한다. 케인과 손흥민이 뉴캐슬 유니폼을 입는 모습을 너무나 보고 싶다. 뉴캐슬이 무한한 자금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챔피언스 리그에 나간다면 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솔라노 역시 뉴캐슬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나가야지만 손흥민을 조금 접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전제를 깔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 전체적인 상황이 겹치면은 뉴캐슬 역시 손흥민을 노릴 수 있을 거다. 그런 상황을 조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뉴캐슬은 또한 손흥민 외에도 한국과 꽤나 깊은 인연을 조금 갖추고 있는데요. 이강인과 김민재에게도 이전에 접근을 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는 이제 오는 여름에 좀 굉장히 이적 시장의 핫 매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스톤 빌라와 굉장히 깊은 연관을 지고 있지만 이전에는 뉴캐슬 역시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에서 나왔는데요. 이강인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동안 마요르카를 떠날 수 있는 진지한 선택지를 갖고 있다. 몇 주 동안 그를 추적해온 여러 클럽들이 있다. 프리미어리그와 에레디비지에 관심이 뜨겁다. 이강인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구단은 뉴캐슬, 아스톤 빌라, 벌리, 페에노르트다. 라고 마르카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뉴캐슬에 관심이 있다는 조금 추가 보도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확실한 거는 뉴캐슬 역시 이강인의 이번 시즌 활약과 이강인의 상황을 조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김민재 역시 뉴캐슬과 이전에 좀 연관이 됐었는데요. 좀 공식적인 보도는 없었지만 김민재가 나폴리에 이적하기 전에 뉴캐슬에 좀 영입 리스트에 있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캐슬이 스벤 보트만을 영입을 하면서 김민재의 영입은 아쉽게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앞서 텔레그래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뉴캐슬이 이번 시즌 중앙 수비수 2명의 영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조금 관심을 보였던 연관이 됐었던 김민재에게 다시 한번 좀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네, 다음은 승부 예측을 한번 지켜볼 건데요. 아무래도 뉴캐슬이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토트넘의 상황보다 낮기 때문에 뉴캐슬의 우위를 예상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포츠키다의 폴 머스는 뉴캐슬의 2대1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에디 하우는 뉴캐슬에서 훌륭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지난주처럼 계속해서 패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그들은 이제 4위 안에 들어야 한다. 몇 번의 큰 패배로 이사회는 하우가 팀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지 궁금해할 것이다. 엄청난 경기다. 두 팀 모두 지난주에 절대적인 충격을 받았다. 토트넘이 본머스를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뉴캐슬이 진다면 오히려 끝내는 것도 운이 좋은 결과다. 뉴캐슬이 이 경기에서 진다면 경부가 울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오는 큰 결과가 필요하고 나는 그들이 토트넘을 상대로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머스는 일단 지난주 경기에서 뉴캐슬과 토트넘 모두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주목을 했는데요. 하지만 뉴캐슬이 그 충격에서 어느 정도 먼저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뉴캐슬의 2대1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 뉴캐슬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요. 머슨과 달리 뉴캐슬은 토트넘에게 실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일요일에 4위 진입을 위한 길목에서 뉴캐슬을 만난다. 두 팀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3파전을 이루고 있다. 토트넘은 뉴캐슬보다 한 경기를 더 치렀고 3점 뒤져 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의 승리로 4위로 올라설 수 있다. 토트넘은 본머스의 재앙적인 패배를 당했고 원정에서의 성적도 좋지 않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토트넘의 원정 성적에 조금 더 주목을 했는데요. 토트넘은 최근 공식전 6경기에서 2승 2무 4패를 기록하면서 원정 무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원정에서 약한 토트넘이 이번 시즌 돌풍을 이끌고 있는 뉴캐슬을 좀 제압할 것이 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브닝 스탠다드는 파악을 했습니다. BBC의 크리스 서튼 역시 뉴캐슬의 완승을 예상을 했습니다. 토트넘엔 케인과 손흥민이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여기서 그들은 이제 토트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트넘엔 이상한 시즌이었고 나는 그들이 UCL 진출권을 획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자격도 없다. 토트넘은 여전히 리그 4위 안에 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 경기는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뉴캐슬이 토트넘전에서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그들은 빌라전 패배를 회복할 것이다. 뉴캐슬이 이 경기에서 이긴다면 UCL 진출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뉴캐슬이 지난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에 좀 완패를 당했지만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패배에 좀 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서튼도 동일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를 프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소식이 등장한다면 한준TV의 퍼포트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르고 알차게 제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